포인터 이해와 활용편 6장 다중 포인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다중 포인터에서 첫 번째로 포인터의 포인터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요. 이 포인터 다중 포인터니까 이제 포인터가 여러 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포인터의 포인터 2개짜리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놓고 나면 그 이후의 다중 포인터 3중, 4중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더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접근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절에서 다중 포인터의 이해에서 3중 포인터를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고 넘어갈 거고요. 3절에서 포인터 배열의 포인터형 앞에서 우리가 포인터 배열도 한번 배워봤는데 이 포인터 배열의 이름 이게 정확한 포인트형을 이해를 해보면 이것도 다중 포인트와 연관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중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포인터의 포인터 제목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포인터 변수 우리 이 포인터 변수는 다른 변수의 주소값을 가지는 저장하는 변수였잖아요. 이런 포인터 변수를 가리키는 또 다른 포인터 변수 이 녀석을 우리는 이중 포인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 이 자체도 주소값을 저장한다는 거지 얘도 변수라는 거예요. 포인터 변수도 변수. 그러면 이 변수 포인트 변수를 그 포인트 변수 또한 메모리 상의 특정 주소 위치에 생성되게 된다. 우리 앞에서 이미 충분히 이해를 했던 내용이죠. 이렇게 생성된 포인트 변수의 메모리 주소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포인터의 주소 값을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 수 있는데 이때 만든 이 포인트 변수를 포인터의 포인트 또는 이중 포인터, 더블 포인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예제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 int number에서 10을 저장했어요. 자, 넘버 변수에 10을 저장해 놓은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int형의 포인트 p 넘버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p 넘버 포인트 변수인데 이 포인트 p 넘버에는 누구를 저장했냐? 넘버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했으니까 이 p 넘버는 넘버를 가리킨다라고 표현하겠죠. 자, 이렇게. 자, 그럼 다음에 int형의 포인트의 포인터 별표 2개 해서 pp 넘버라는 포인트 변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는 포인트가 별이 2개 붙은 이중 포인트라는 거야. 자, 그러면 p 넘버 pp 넘버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 여기에는 누구 p 넘버의 주소값 p 넘버 이 포인트 변수의 주소값이니까 이 pp 넘버는 여기를 가리키게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중 포인트를 선언할 때 이거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를 이 2개가 별이 붙어 있는데 이 별을 다중 포인트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편해요. 이 별 하나는 얘 거예요. 얘가 pp 넘버가 누구다? 포인트 변수야 라는 걸 알려준다라고 보면 돼요. 포인트 변수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그럼 하나 남은 거와 int 이게 누구다? 이 포인트 변수가 가리킬 자료형이 된다는 거죠. int형의 포인트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포인트 변수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3개, 4개가 붙더라도 하나는 변수 쪽으로 붙여놓고 그 나머지와 자료형을 가지고서 어떤 포인트 변수를 가리키는지 이해를 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결을 지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을 짓고 나서 그럼 이제 각각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는지 열심히 한번 볼게요. 일단 넘버 변수의 값과 그 다음에 넘버 변수의 주소 값을 한번
출력해 봤어. 넘버에 얼마가 있나 하고 10 출력을 해 봤고, 넘버 변수의 주소값, 이제 실제 실행하면 다른 값이 나오겠지만 여기서는 F2, F8이라고 제가 이름을 임의로 지정을 해 봤어요. 이와 같은 이름으로 나오는 걸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포인트 변수 p 넘버에 있는 값, p 넘버에 있는 주소 저장되어 있는 값, 이걸 살펴봤고요. 다음에 p 넘버가 가리키는 곳에 역참조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끔. 다음에 p 넘버 변수 자체의 주소값, 이것도 한번 출력을 시켜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p 넘버 했더니 p 넘버에 저장된 값은 넘버 변수의 주소값, 이게 저장이 되어 있겠죠. 이게 얘가 나타날 거고, 그러면 조금 전에 실행을 해보면 여러분이 확인해 볼 건 여기에 있는 값과 이 값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을 거고요. 다음 p 넘버가 가리키는 곳에 값을 했으니까 여기 넘버에 있는 값과 이 값이 동일하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p 넘버 변수의 주소값을 했으니까 일단 확인을 해두고, 자, 다음 이제 포인트의 포인트를 가지고서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pp 넘버에 들어있는 값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pp 넘버에 어떤 값이 있나라고 우리가 앞에 p 넘버의 주소값을 저장을 해놨으니까 이 값이 출력이 되면 pp 넘버에 있는 값은 지금 이 값과 동일한 값이 나오겠죠. 동일한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에 pp 넘버에 별표를 하나만 붙였어요. 그 말은 여기서 한 번만 간 이곳의 값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곳의 값. 이곳에는 얼마가 있다? 여기에 주소값인 F2, F8 이 값이 들어있는 거죠. 이 값이 이렇게. 자, 다음에 이번에는 pp 넘버에 별을 2개 붙였어요. 그 말은 얘가 가리키는 곳, 이곳에 갔다가 이곳이 가리키는 곳 한 번 더 가서 읽는다는 거죠. 이곳의 값, 그러니까 얼마? 10이라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다중 포인트가 붙으니까 앞에 별의 개수에 따라서 한 단계 건너뛸 건지 두 단계 가서 읽을 건지 이걸 지정해 줄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중 포인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이와 같은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여기 다중 포인트 할 때 다시 한 번 더 뒤에 또 볼 건데, 이와 같이 int형의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만약에 이런 게 있었다면 ppp, ptr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이런 거 판단할 때 이 하나는 이쪽으로 생각을 해주자는 거예요. 이해를 할 때. 그러면 이 PPPTR은 누구다? 포인트 변수인데 누구를 가리킨다? int형의 포인트의 포인트의 포인트 3중 포인트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트 변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별이 여러 개 나타나면 하나는 이쪽으로 딱 해서 붙여서 포인트 변수다라는 걸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남은 별과 자료형을 묶어서 이 포인트 변수가 가리키는 자료형을 언급을 한다는 거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자, 조금 천천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 이중 포인터 언제 사용하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이중 포인터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중 포인터를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대요. 자, 함수의 인자로 우리가 포인트 변수를 전달하는 함수, 앞에서 우리 포인터 처음에 포인트 사용할 때 swap 함수를 이용해서 변수를 주소값을 전달을 해서 그 전달된 주소값을 이용해서 메인 함수에 있는 두 변수의 값을 교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포인트 대상의 call by reference를 통해서 싱글 포인터와 이중 포인터의 차이점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인터 전달할 때, 먼저 함수의 인자로 싱글 포인트를 사용해서
사용하면 어떤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여기 swap 포인트 함수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얘는 int형의 포인트 ptr1과 int형의 포인트 ptr2 이렇게 해서 이 포인트가 가리키는 곳의 값, 여기서는 이 두 포인트가 가리키는 값을 그냥 바꾸게끔 해놨어요. 이렇게. 자, 다음 메인 함수에서 살펴보면, 메인 함수에서 여기에 n1과 n2, 자, 메인 함수에서 n1과 n2 함수를 준비를 시켜 놓고 여기에 10과 20 저장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다룰 데이터는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p 넘버 1과 p 넘버 2의 포인트 변수를 만들었어요. 포인트 변수를 만들고 두 개의 포인트 변수를 만들고서 각각 n1과 n2를 가리키게끔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줬고, 그래서 두 개 참조하는 값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서 10, 20이 나오는 걸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포인트 변수 두 개가 얘를 가리키고 얘를 가리키게끔 좀 바꾸고 싶은 행동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는 건데, 지금은 그냥 포인트 하나를 전달해서 이렇게 인자를 전달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도하는 이렇게 서로 포인트가 가리키는 곳을 바꾸게 하는 그런 스왑 함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먼저 지금 포인트 하나짜리로 해서 스왑 포인트에 p 넘버 1과 p 넘버 2를 전달해 주면, 자, 이렇게 했을 때는 p 넘버 1 이곳의 값을 ptr1의 함수 인자로 전달해 주니까 누가 ptr1은 이 n1을 가리키게 되겠죠. 똑같이 p 넘버 2의 값을 ptr2에 들어가니까 이 포인트는 여기를 가리킬 거라는 거야. 여기를. 자,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int형의 포인터 템플을 하나 준비해 놓고, 얘는 ptr1이 가리키는 곳, 요거. 다음에 ptr1은 ptr2, ptr2는 템프가 가리키는 곳 하니까 서로 이제 ptr1과 ptr2가 가리키는 방향이 달라지었겠죠. 자, 지금 누가 바뀌었어요? 여기 ptr2에 있는 이 두 개의 포인터 변수가 서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진행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완료를 하고 나서 p 넘버 1과 p 넘버 2 출력하면 얘네들은 여전히 n1과 n2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앞에 그냥 스왑 함수 만들어서 사용했을 때와 유사한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 포인트 변수, 얘네들이 전달되어진 얘네들의 값이 바뀌기를 기대했는데, 그걸 스왑 함수에서 그냥 싱글 포인트로 전달받게 되면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럴 때 우리가 하나짜리가 아니라 두 개짜리로 전달받게끔 해보면, swap dptr이라는 함수는 int의 포인트의 포인트 dptr1, 포인트의 포인트 dptr2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동일하니까 이와 동일한 그림에서, 자, 지금 p 넘버 1과 p 넘버 2가 참조하는 값을 출력을 하면 10, 20이 됐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그림과 위에 swap 빼고 이 부분 아랫부분을 보게 되면, 자, 그 다음 swap dptr을 이제 드디어 호출을 했어요. 호출을 했더니 누구를 전달해 줬냐 하면 우리 swap dptr이 포인터의 포인터였어요. 그러니까 전달받을 게 포인트 변수의 주소값을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포인트 변수 p 넘버 1의 주소값, p 넘버 1의 이 포인트 변수의 주소값을 전달해 줬으니까 dptr1은 누구를? 이 포인트를 가리키게끔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자, 또
P 넘버 2의 주소값을 전달해 줬으니까 dptr2는 여기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자, 이렇게 연결을 해 놓고 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두 개의 교환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두 개가 서로 바꿔 놓겠죠. 얘들이 가리키는 값 이걸 갖다가 바꾸니까 요렇게 바꿔서 함수가 종료가 된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p 넘버 1과 p 넘버 2의 값을 하면 서로 뒤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20과 10으로 뒤바뀌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중 포인트는 이제 포인트에 있는 주소값 그걸 직접 변경해서 다루려고 하면 우리는 이와 같이 포인트에 포인트로 전달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이 포인트를 변경할 수 있게 다뤄줘야 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중 포인트에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중 포인트의 사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중 포인트를 이제 주로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때 보면 언제냐면 해당 포인트의 값, 가리키는 곳의 주소값 이거에 대한 변경이 함수 내에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중 포인트를 인자로 지정하고서 함수를 호출 시에 포인터의 주소값을 전달해 줌으로써 이와 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구현할 때 그 함수 내에서 전달받은 포인터, 그 포인트가 가리키는 주소 대상 이걸 변경하고 싶으면 그 가리키는 곳의 주소값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때 이제 이중 포인트로 전달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자료구조 공부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되고 연결 리스트 구현할 때도 이와 같은 걸 사용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중 포인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 여기 미니 퀴즈를 이용해서 조금 처음 바로 사용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예제 꼼꼼하게 이해를 하고 나서 여기에 있는 미니 퀴즈를 한번 이해를 읽고서 완성해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